안녕하세요. 김수연 원장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확 추워졌죠. 갑자기 몸이 더 뻣뻣해지고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이에요. 혹시 요즘 감기가 오래 가거나 몸이 괜히 무겁고 기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수십 년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체온이 낮은 분들이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체온이 낮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거 저체온증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보통 말하는 저체온증은 응급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별표 평소 체온이 36달러 100/ 사인 텍스트가 $5 사인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저체온 체질 별표입니다.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진 상태예요.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갑고, 자꾸 배탈 나고, 감기가 오래가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 저체온 체질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나이를 떠나 젊은 사람들도 저체온 체질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럴까요? 현대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몸을 차갑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아이스 커피, 찬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점점 냉한 체질로 만들고 있어요. 면역세포는 추위를 탄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에는 매일 돌연변이 세포, 즉 암세포의 씨앗들이 생겨나지만 그걸 면역세포가 잡아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냐면요. 이게 좀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면역세포도 똑같아요. 몸이 따뜻하면 면역세포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근데 몸이 차가우면 면역세포가 귀찮아. 저건 좀 이따 잡을까 하다가 놓쳐버려요. 원래는 바로 제거했어야 할 돌연변이 세포를 말이죠. 그래서 별표 체온이 곧 면역 속도 별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최대 30달러 100/ 사인 $달러 사인 감소하고 반대로 1도만 올려도 면역세포 활동이 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고작 1도만 올리면 면역세포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세포가 깨어나고 감기 회복도 빨라지고 염증이 줄고 소화도 좋아지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보시면 체온이 1도만 달라져도 몸 상태가 확 달라지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아까 체온 1도가 오르면 면역세포가 깨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앞으로 몸을 관리하는데 정말 큰 기준이 될 내용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37달러 100/ 사인 텍스트가 $6 사인 근처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동차 엔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출력이 떨어지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체온이 36달러 100/ 사인 텍스트가 $6 사인 아래로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의 움직임이 딱 그 상태가 돼 버려요. 속도는 느리고 일은 해야 하는데 귀찮고 딱 이런 상태죠. 그런데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1. 백혈구 속도가 빨라집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 세균, 염증을 잡아먹는 우리 몸의 군인인데요. 온도가 딱 1도만 올라가도 이 군인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고 염증이 덜 오래가죠. 이 NK 세포 활동이 강해집니다. NK 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 부대예요. 이 친구들이 추우면 정말 게을러지는데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와. 힘이 솟네. 일 좀 해볼까? 하면서 바로 활동이 강해집니다. 3.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져요.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이 훨씬 잘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전달되고 쌓여있던 노폐물도 훨씬 빠르게 빠져나가요. 특히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얼음 같지? 하셨던 분들,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4. 소화력, 대사력이 좋아집니다. 이건 의외죠. 위장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하죠.
좀 전에 혈액순환 자체가 달라진다고 했죠. 소화기관까지 혈류가 잘 도니까 위장도 잘 움직이는 거예요. 추울 때 손이 얼어 있으면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지지만 따뜻한 곳에 있으면 손가락이 곧 잘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위장도 따뜻해지면 움직이는 힘이 살아납니다. 먹으면 체하는 분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 사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크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대사 속도 자체가 느려지고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이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이 들어와도 잘 분해되지 않아 소화가 더디고 더부룩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몸이 차가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우리 세포들의 움직임은 뚝 떨어지고 최소한으로만 일하는 별표 절약 모두 별표가 됩니다. 문제는 정반대에 있어요. 바이러스와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내 세포는 졸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기운이 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겨울철에 감기와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 그럼 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더 잘 떨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 근육은 우리 몸의 주요 발열 기관입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진다. 혈액은 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대사가 떨어진다. 몸의 에너지 사용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춥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저체온 상태인지 눈치도 못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저체온 신호 7가지. 손발이 항상 차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한다. 감기에 잘 걸린다. 자주 피곤하다. 잠을 잘 못 들거나 자주 깬다. 상처나 멍이 잘 안 낫는다. 여기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저체온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1. 목 뒤부터 따뜻하게 만들기. 많은 분들이 몸이 차면 발부터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체온 조절의 핵심은 목 뒤에 있습니다. 목 뒤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전신 혈액 순환이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 체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방법.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데워 목 뒤에 얹어두거나 요즘 많이 파는 온열팩을 20분 정도 목 뒤와 어깨 사이에 대주세요. 효과. 굳어있던 승모근이 풀어지면서 혈관이 열리고 얼어있던 몸 전체가 금방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목 뒤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체온과 혈관 운동을 직접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이 이제 안전하구나. 긴장 풀어도 되겠다 하고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번, 특히 잠자기 전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수면도 훨씬 깊어집니다. 이 하체 순환을 깨우는 발목 펌프 운동. 체온이 떨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체가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나쁘면 아무리 윗몸을 따뜻하게 해도 발과 다리가 얼음 같습니다. 힘든 하체 운동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발목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방법, 바닥에 앉아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누워서든 상관없어요. 한쪽 발을 들어서 천천히 까딱까딱 움직여보세요. 발목을 앞으로 접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1분만 해보세요. 효과,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 근육이 바로 우리 몸의 별표 두 번째 심장 별표이라 불리잖아요. 발목과 종아리가 움직이면 정체돼 있던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발목 운동을 1분만 해주면 춥고 굳어있던 몸이 훨씬 빨리 풀릴 거예요. 3. 뜨끈한 물에 조격하기. 절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좋은 방법은 집에서 하는 따뜻한 물 조격입니다. 여기서 조격은 절대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온도. 손을 살짝 넣었을 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뜨끈하다. 이 정도는 돼야 혈관이 확 열립니다. 방법. 발목 위까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효과. 하체 순환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에서 먼 쪽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같이 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 손발 저림,
얕은 수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4. 하루 한 번 몸 펴는 스트레칭. 마지막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펴는 동작을 해주기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온몸을 길게 펴는 동작만 해도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열립니다. 특히 등을 펴주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가슴 앞쪽 혈관을 열어줘서 순환이 아주 좋아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거예요. 몸이 눌리면서 혈액이 잘 돌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온몸을 길게 스트레칭해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좋은 방법들을 아무리 잘해도 반대로 체온을 훅 떨어뜨리는 습관을 매일 하고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몸을 차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1.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찬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바꾸라고 하는 게 물 온도예요. 가능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체온 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2. 항상 앉아있는 생활. 요즘은 일도 앉아서 하고 집에서도 소파에 앉아있고 차 타면 또 앉아있죠. 이러면 하체 순환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분들은 하체부터 얼기 시작해요. 하체가 차가우면 심장이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그럼 피로가 오고 수면도 얕아지고 악순환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빨리 체온을 빼앗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앉아 있을 때도 발목을 움직이거나 종아리를 쓸어 올리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꼭 해주세요. 3. 끼니 거르기, 단식. 많은 분들이 단식이 좋다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넘기고 저녁에 몰아서 먹어요. 문제는 몸이 배고프면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추워지면 몸은 더 아끼려고 대사 속도를 줄입니다. 이게 바로 저체온 체질을 만드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에요. 그럴 땐 뭐다? 따뜻한 물 마시기. 단식하실 때도 물만큼은 따뜻하게 드세요. 체온을 안에서부터 데우는 음식 5가지. 체온이 낮은 분들은 음식으로 불씨를 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따뜻하게 입어도 몸이 금방 식어버려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온을 올리는 음식. 진짜 핵심만 골라서 딱 5가지 알려드릴게요. 1. 따뜻한 물 1컵. 너무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따뜻한 물 1컵씩 드세요. 내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초 체온이 유지됩니다. 2. 단백질을 충분히.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될 때 열을 꽤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이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등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3. 따뜻한 뿌리 채소. 생강, 마늘, 당근, 우엉, 연근 같은 뿌리 채소들은 몸을 안에서부터 데우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양파나 마늘은 혈액순환을 도와 따뜻한 피가 금방 돌게 해줍니다. 4. 좋은 지방, 오일, 선택. 좋은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 몸은 좋은 지방을 이용해서 열을 천천히 만들어내고 오래 유지합니다. 특히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5. 따뜻한 국물 음식. 국물은 무조건 뜨거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특히 된장국, 미역국, 생강 넣은 달곰탕, 야채 듬뿍 넣은 찌개 같은 음식들은 열을 오래 잡아줘서 몸속 깊이 따뜻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운 내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방법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목 뒤, 어깨, 발부터 따뜻하게 만들기. 짧게라도 걷고, 늘리고, 몸을 깨우기.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먹기. 국물 1숟가락, 따뜻한 물 1컵. 이런 작은 행동이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신호예요. 우리가 면역세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감기부터 염증, 만성질환, 심지어 암까지 몸이 약해질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체온 1도는 바로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단 한 문장입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면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곧 겨울이죠.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꼭 해주세요. 강의 끝나고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셔도 오늘 배운 걸 바로 실천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단계, 잠을 통해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잠과 면역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다음 편도 꼭 이어서 보셔야 전체 흐름이 완성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실천해 보신 경험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답글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도 다음 강의 준비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수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심장